인내심이 필요해. 일단은 나와 좀 떨어진 풀밭에 앉아.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너를 살짝 곁눈질로 쳐다보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말은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 되거든.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넌 내게 조금씩 다가오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여우를 찾아갔다. 여우가 말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오는 게 좋을 거야. 만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마침내 4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 책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시절 한 번씩은 읽어보았을 법한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이 어린 왕자와 다시 만나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 프랑스의 긍정 심리학자이자 유명 저자인 크리스틴 미쇼는 우연한 기회에 토마드 코닝크 철학 교수와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서 뭔가 비범한 느낌을 받았던 크리스틴은 토마드 코닝크가 생텍쥐베리에게 어린 왕자의 영감을 주었던 그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크리스틴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둘은 어린 왕자와 생텍쥐베리를 주제로 장시간의 대화를 이어가며 이 책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며 수십 년 만에 어린 왕자를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어릴 적 읽었을 때와는 다르게 책 내용의 구절구절들이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다가왔고요. 순수하고 해맑았던 어린 왕자의 캐릭터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어린 왕자는 양을 갖고 싶어 했었죠.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살아 숨쉬는 것 이외에 내가 갈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꽃 한 송이를 보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기뻐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삶을 감탄으로 만드는 방법. 생텍쥐베리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갑자기 나타난 어린 왕자에게 생텍쥐베리는 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미안하지만 양 좀 그려줄래? 라고 대답했죠. 이것이 작가와 그의 유명한 주인공의 감동적인 첫 만남입니다. 훗날 생텍쥐베리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오면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죠.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를 만난 곳은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는 불시착한 비행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고 마음은 급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어디가 고장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걸 돌려야 하나. 저쪽이 망가졌다면 큰일인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손길은 분주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 아이가 나타나 양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에 흘린 듯 닥친 현실을 잊고 종이와 연필을 꺼내 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과 마주한 것이죠.
유년 시절 우리는 마술을 보며 마음이 온통 사로잡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은 본래 아이들의 것입니다. 어른들은 대개 팔짱을 낀 채 마술을 속임수라고 여기며 어떤 트릭이 숨어 있는지 추리하느라 미간을 찌푸리고 있죠. 그런데 어떤 어른이 만일 그 마술에서 경이로운 감정을 느꼈다면 그건 분명 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아이가 반응한 것일 테죠. 그는 아주 잠깐일지라도 마음속에 살고 있는 아이를 다시금 되살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이 세계는 마법의 세계와 다름없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경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이가 보는 그 세계는 모든 것이 처음 같고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발견이자 모험 같습니다. 도무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우리에게 온 것은 이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외국인이나 타 지역 사람들을 만나면 흔히 묻는 질문이 있죠.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 출신이죠? 생텍쥐베리의 대답은 흥미롭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의 나를 탄생시킨 그 어린아이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인 아낙사고라스가 세상 모든 만물에는 그것을 이루는 종자가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 씨앗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과 가장 다른 점은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본다는 점이죠. 어른들은 현실이라고 부르는 틀에 갇혀 세상을 숫자와 경제력, 건강, 명예, 권력으로 읽습니다만 아이들은 그런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세상을 끝없이 재발견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우넨비르게는 상상력은 인간이 타인, 외부, 무한함, 궁극적으로는 신성으로부터 경험한 것을 나타낸다고 말하며 상상력의 원천으로 외적 경험과 유한한 존재의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내적 경험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같은 시간에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지만 인간을 초월한 존재는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 두루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상상하죠. 그런 존재가 실제 하는지는 둘째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한한 존재나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상상력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차갑고 습한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상상력을 가동시킨 수감자는 높다란 담벼락을 뛰어넘어 더 자유롭고 더 밝은 곳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지구 반대편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상상력은 백일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상상력은 백일몽과 달리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상상력이 초월 욕구와 매우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능가하는 것에 근접했을 때만 자신의 최대치에 도달할 수 있다. 무한함은 오로지 자신의 유한함 안에서만 발현되기 때문에 정신이 그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바람이 곧 상상력이다. 이런 칸트의 생각을 교육학에 접목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교육자인 마리아 몬테소리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주어진 한계 안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상상력과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죠. 가령 아이가 친구의 피아노 재능을 부러워할 때 그 욕구를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자극하여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한 명이 보여준 재능이 다른 아이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됩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동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일이 흔한데 이를 계기로 동료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성을 지르고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과정을 거치며 미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는 것이다. 성체에서 생텍쥐베리가 한 말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폴 발레리도 한마디 거둡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에 대한 욕구를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외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욕구를 복돋는 것, 성장하려는 참을 수 없는 욕구를 키우는 것이 바로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누구라도 인생에서 이러한 참 스승을 만났다면 평생 그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욕구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욕구는 우리의 상상 속으로 인도하고 인간을 성장하도록 복돋는 게 그 존재의 의의입니다. 상상력을 회복하기 위해 유년 시절의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보기를 권합니다. 잠들어 있는 오랜 기억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를 재해석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죠. 가만히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옳은 일에 늦은 때란 없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른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대담하게 마음을 열면 생텍쥐베리가 그린 코끼리를 먹어치운 보아뱀을 모자로 착각하지 않고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항상 설명하느라 지쳐버린 어린 왕자는 우리가 눈을 씻고 아이처럼 세상 보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어릴 적 나였던 너에게 먼저 사과하고 싶어. 너는 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 본질을 지켜줬는데 나는 몇몇 순간엔 너를 포기해버렸어. 어떻게 너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마도 심각한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나 봐. 자크 브렐도 어른 같은 건 없어.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야. 우리가 어릴 때 꿨던 꿈을 향해 계속 달리자.
라고 말했었지.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서 나는 오늘 너에게 더 많은 노력을 쏟으려고 해. 네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무엇이었니? 이제 그 꿈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내 귀에, 내 마음 속에 이루어야 할 그 꿈을 속삭여 줄래? 너만의 삶을 만든 너의 신중한 자신감과 대담함을 나에게 불어넣어줘. 지금 나에겐 그게 너무 필요해. 너를 기억하고 너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나는 진실하고 용감하게 나 자신을 향한 길을 가겠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부드럽고 감탄 어린 너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할게. 더는 시간에 쫓기지 않을 거야. 나는 멈춰서서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고 모든 감정을 느끼며 자비로운 삶에 감사하려고 해. 내면에서 약동하는 빛을 느끼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나는 감성적이고 활기찬 너로 돌아가고 싶어. 내 안에 네가 남아있기를 바래. 그러면 내 마음은 나 자신으로 충만해질 것 같아. 어린 왕자에서 철도원이 말하는 잠든 여행객을 닮고 싶지는 않아.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는 풍경에 넋이 빠진 채 창문에 코를 납작하게 대고 있는 아이이고 싶어. 나는 반짝이는 별에 감탄하며 시간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네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그 때문에 나는 매 순간 경이로운 찰나에 감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 거야. 너의 손을 잡게 해줘. 너를 이끌려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나를 이끌어줘. 네가 원한다면 인생의 황금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그 나이를 향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그러면 그 무르익은 마음과 눈빛 속에 우리 둘 다 함께 존재할 거야. 삶의 여정을 거치며 갖게 된 모든 기억들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어지겠지.